그 1년으로 계산하면은 수익률이 다 회수가 되는 거거든요. 잘 아는 지역이 있다면 거기에 하는 거는 사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수요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오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마침 청소가 끝나서 오늘 하루 비워놓고 이렇게 PD님을 초대해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화려하고 예쁘고 감성 이런 거보다는 깨끗한 정도로 이제 보여주거든요. 물론 포인트들이 있기는 하지만 공간 자체가 엄청 넓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소품들이 오히려 집을 좁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을까 우려돼서 깔끔하게 세팅을 최대한 노출 안 되게 밖으로 안 보이게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약률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들 현장 임장 날이라서 하루 맞아요. 비워놓으셨나요? 네네네. 그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하루 날을 잡고 이제 저랑 같이 임장을 하는데 커피도 한잔 하고 궁금한 것도 이제 질문하는 시간을 갖고 임대한 공간을 미리 이제 그 날짜에 비워둬가지고 보여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라든지 뭐 조리기구, 식기들 같은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많이 구비를 안 해놔도 돼요. 보통 이제 혼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인분 정도만 구비를 해놓고 숟가락, 수저 같은 것만 2인분 정도로 구비를 해놓고요. 팔 같은 거 다 세팅을 해놨고 요즘 심심할 것 같아서 이렇게 다이소에서 산 꽃 같은 걸 놨는데 색깔 있는 것보다는 호불호 안 갈리는 색 있잖아요. 그레이라든지 화이트 계통으로 세팅을 하면은 덜 촌스러운 느낌이 들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이게 다 화이트로 구성을 하셨다 보니까 오염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맞아요. 사람들이 전화번호라든지 신상 정보가 이제 플랫폼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더라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외국인은 나중에 뭐 해외로 가게 되면은 뭐 연락할 방법이 없을 수 있으니까 국내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깨끗하게 씁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5% 정도 예약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비는 날은 들어오시는 날짜들이 게스트분들마다 다 달라서 어쩔 수 없이 뜨더라고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이제 85% 정도 예약률을 달성을 했어요. 화장실도 여기는 지금 세정제가 다 소진이 돼서 이따가 제가 사올 예정입니다. 샴푸, 바디워시, 컨디셔너 3개를 이제 통을 저렇게 따로 팔아요. 리필제로 해가지고 넣는 거거든요. 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감성 있는 이제 욕실 제품인 거죠. 통을 사서 이제 채워 넣는 거죠. 안에 내용물은 다르게 청소하시는 분이 매번 와서 청소하고 내용물이 없으면 이제 리필을 하시는 거죠. 케라시스 통 있는 것보단 저게 예쁘지 않나요? 그래도 네. 기성품 같은 경우에는 좀 통이 안 이쁘다 보니까 저런 걸로 이제 세팅을 해놓고 감성을 안 챙긴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저런 거는 신경을 쓰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이것도 이제 제가 구매를 할 건데 이런 두루마리도 이렇게 두어져 있으면 좀 안 예쁘잖아요. 케이스 같이 사놔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도 할 예정이고요. 여기 스탠드까지 저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낮 시간이라서 이게 밝은데 밤에는 다 깜깜하거든요. 조그만 스탠드라든지 장 스탠드 같은 것도 구비해 놓으셔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또 달라지니까 그런 것도 구비를 해 놓으면 좋습니다. 전자레인지라든지 커피포트, 여기에 소파 그리고 테이블 이런 것도 사실 그냥 산 게 아니라 색깔 톤을 맞춘 거예요. 화이트랑 약간 이 나무 목재 패턴으로 해가지고 맞춘 거고요. 뒤쪽에 이제 TV랑 와이파이까지 이제 제가 세팅을 했죠. 지금 이거 세팅하고 몇 번째 방문하신 거예요? 4번 정도 왔겠다. 게스트분이 들어오고 나서 제가 올 일은 거의 없었고 어쨌든 사진으로 비포 애프터 청소하시는 분한테 다 전달을 받으니까 제가 그때부터 올 일은 없고 세팅하느라고 물품들이 오기만 하지 세팅이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때 한 2번, 3번 정도 제가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세팅이 끝나고는 한 번도 안 와보셨어요? 거의 와볼 일이 없죠. 왜냐면 청소하시는 분이 다 얘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은 세팅이 되고 나면은 제가 개입될 일이 거의 없다는 거. 와볼 일은 없지만 게스트분이 필요한 게 있다든지 뭐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뭐 조치를 해드려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연락은 계속 주고받고 있었죠. 근데 그게 뭐 시간적으로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 시간 대비 효용으로 따졌을 때는 월 흐름을 만들기에는 전 경매하던 사람이니까 비교를 해보면 이 33M2로 이제 공간 임대를 하는 것만큼 좋은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게스트들이 바뀌고 게스트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궁금한 게 있으시더라고요. 별게 없습니다. 공간이 또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딱 필요한 것들 침대, 뭐 잠깐 앉아서 쉴 곳, 그리고 뭐 식사하거나 아니면 업무 볼 테이블, 그리고 TV, 와이파이 역세권이고 신분당선에 끼고 있기 때문에 이쪽 뒤편으로 테크노밸리가 있거든요. 광교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거기에 좀 출장을 오거나 업무를 본다던가 아니면 신분당 타고 뭐 정자, 뭐 분당까지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그럼 최대 인원 그런 것도 체크를 하세요? 3인으로 한정이 돼 있긴 한데 싱글 침대가 놔져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려고 해도 힘드실 거라서 일일이 와서 확인을 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돈을 버는 이유는 내가 그 시간에 좀 인생을 즐기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일일이 와서 확인하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청소 업체가 제대로 청소만 해주면은 게스트분들한테 사실 얘기 나올 게 거의 없거든요. 첫 세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처음을 잘 해놓으면 자동화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오늘도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날짜를 비워두고 온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아니었으면은 뭐 이 날짜에도 게스트분이 들어와 있었겠죠.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연장하면서 이제 우리도 수수료 안 내도 되면은 사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플랫폼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계좌이체로 연장을 하겠다. 괜찮은데 돈을 꼭 먼저 받으셔라. 말일에 제가 월급 날인데 한 주 더 살고 월급 들어오면 입금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를 그냥 받을까 유혹이 있겠지만 하지 않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나는 어차피 다 살고 나왔는데 뭐 입금을 해야 되나?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러니까 잡으려면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또 사람을 너무 믿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요. 사정사정을 하는 거를 공감은 해주되 돈은 나중에 받는다라는 게 사실 이게 아다리가 안 맞는 거거든요. 뭐 저같이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계약을 하라는 게 받는 돈을 지킬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뭐 필요한 게 있다, 뭐가 잘 안 된다 이랬을 때 대응이 늦으면은 기다리시니까 예를 들면 씻어야 되는데 뭐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뜨거운 물이 나오려면 배관 쪽에 뭐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녹이 슬어가지고 뭐가 작동이 안 됐나 봐요. 밤 시간에 연락 오셔가지고 12시인가? 그때 연락이 와서 사람이 없어서 그땐 조치를 못 해드렸는데 다음날에 이제 아침에 바로 이제 교체를 하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이제 하루 숙박비는 환불을 해드렸고,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거든요. 환불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뭐 감사하다고 하면서 커피 기프티콘도 주시고, 내가 돈 내고 들어와가지고 찬물로 샤워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거 갑작스러운 뭐 늦은 시간에 연락 이런 것도 빠르게 조치를 해드려야 되니까. 33M2에서는 제가 그냥 호스트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 연락처가 저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또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리 잡기까지 좀 그렇게 연락이 좀 있고 연락이 점점 별로 없습니다. 별점이 있나? 33M2도? 별점이 있죠. 별점 어느 정도 되세요? 후기를 한 분만 쓰셨네. 만점이긴 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후기를 안 쓰네. 후기 쓰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떤 상품이나 이런 거를 걸어도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기프티콘이라든지 이런 거 쓰면은 좀 드린다고. 뭐 제가 그것까지 챙기고 있진 않아가지고, 시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후기를 좀 잘 받으시려면 상품을 지급하고 후기를 쌓아가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경쟁 매물들이 있는데 서울, 마포, 뭐 홍대, 강남 이런 데처럼 많은 데를 한 건 아니라서 오히려 그 점이 좀 예약률을 높이는 데 주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예약률이 제 거 중에서 좋은 편은 아니에요. 85%인데 12월 중순까지 차 있어요. 사실 뭐 한 달 좀 넘게 남긴 했는데 1월까지 좀 찼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만족스럽진 않지만, 서울이 아니더라도 예약 이제 80% 넘게 꾸준히 되고 있는 거는 또 의미가 있죠. 계속 저는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두고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예약이 안 차는지, 안 차면은 또 원인 분석을 해봐야겠죠. 들여다보면은 또 개선할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공부가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또 수강생분들 오시니까 네. 준비를 한번 해보시죠. 광교가 생긴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지금 아직도 여기 공실이고, 그나마 지금 여기 이편한 세상이 입주를 최근에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월세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왔어요, 세입자분들이. 그러면서 상가들이 조금 괜찮아진 거예요, 이게. 70% 정도라고 그러셨잖아요. 80%. 네.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80%는 괜찮은 거죠. 예. 그러면 수익률을 계산해 보실 때 평균 얼마 정도 나오나요? 들어간 투자금 자체가 적으니까 네. 제가 여기 투자금이 뭐 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뭐 월 흐름으로 70에서 75 정도는 만드는 것 같으니까 그걸 1년으로 계산하면은 수익률이 다 회수가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7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너무 만족하죠. 사실 그래서 아까 35만 원 떼인 것도 유튜브 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냥 저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그럴 생각이었는데 아까 PD랑 얘기하다 보니까 교육생들 입장에서 사실 그런 것도 되게 무섭잖아요.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 어떻게 잡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하는 거지, 수익률이 워낙 괜찮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은 안 쓰이지만, 잘 아는 지역이 있다면 거기에 하는 거는 사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수요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 아는 동네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여기 살아봤어요. 이 동네에서 그래도 한 4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가가 공실인 거를 보는 것보다는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여기 월세 나오면 바로 나가냐 이런 게 오히려 좀, 물론 월세는 2년 계약이긴 하지만 그 2년 월세 수요가 있다는 건 분명히 단기로 들어오시는 분의 수요도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오히려 그게 연관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